오늘은 임방의 소설. 아니다. 임방이라는 사람이 썼다기보다는 임방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모았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간에 임방의 소설 인규 옥소선이라는 작품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간에 떠돌던 이야기를 각색하여 한문으로 기록한 한문 소설입니다. 임방이라는 사람이 쓴 천예록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천예록이라는 책이 야담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5만 가지 상당히 재밌는 야담들이 이렇게 막 자기가 이제 본인이 모아가지고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뭐가? 소설 인규 옥소선이라는 작품이요. 이후 조선 후기 3대 야담집인 개서야담, 청구야담, 동화휘집 등등등의 다른 이름으로 옥소선이라는 이름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이제는 전해집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형이 있기는 있어요. 어쨌거나 간에 제목 소설 인규 옥소선이라는 제목은 눈을 쓸며 옥소선을 엿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소설의 한 장면이에요. 남자 주인공이 신분을 속이고 여자 주인공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집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겨울에 눈이 올 때 눈을 쓸면서 여자 주인공을 보는 그런 내용, 하나의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을 제목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이 특별히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그만한 이야기고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한데, 그야말로 질풍노도처럼 격렬한 사랑의 감정을 인물들의 거침없는 행동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자 주인공의 모습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여자 주인공 옥소선의 지혜와 총명함이다. 이 부분은 후반부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 앞 질풍노도처럼 격렬한 사랑은 전반부에서 남자 주인공을 통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옥소선의 지혜와 총명함은 후반부에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자 주인공에게 부여된 이러한 캐릭터가 결국은 신분의 제약을 뛰어넘어 사랑을 성취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기생이었던 자란이 결국 정실 부인이 된다는 결말은 관습적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알잖아. 어디서? 춘향전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 아니, 안 달라요. 근데 어쨌거나 간에 결과적으로는 정실 부인이 된다는 점에서는 같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간에 이런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이 소설의 인기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발단부터 상당히 기네요. 그죠? 이 작품은 좀 길게 잡았어요. 전체 줄거리를 한 2줄, 3줄로 하지 않고 좀 길게 잡은 게 내용이 재밌어요. 재밌고, 그 다음에 이게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 작품은 아니었어요. 자주 나오는 작품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좀 자주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체 내용을 아는 것이 조금 더 재밌겠다 싶어서 전체 줄거리를 좀 길게 뺍니다. 조선조 성종 때 평안도 관찰사의 생일잔치에 그의 아들인 생과 관기, 자란, 이 자란이 바로 옥소선입니다. 함께 춤을 추게 되는데, 이것을 본 사람들은 한 쌍의 짝이 된 12살짜리 동갑 제자 가인의 어울림에 탐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는 관찰사가요, 아버지인 관찰사가 자란을 조금 좋게 봅니다. 그리고 자란과 그 다음에 아들 생이 서로가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관찰사는 자란에게 상을 내리며 아랑을 모시는 기녀로 정해주었는데, 항상 함께 붙어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며 깊게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둘의 나이 18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지났죠? 재상의 임기가 끝나 서울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죠. 관찰사로 평생 있는 건 아니니까. 생의 부모는 자란과 이별한 아들이 상사병에 걸릴까봐 염려하여 도저히 잊을 수 없다면 첩으로 데려가도 된다고 의사를 묻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관찰사 자체가 자란을 상당히
애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뭐 기생이니까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어떤 폐쇄적이고 고루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생은 에이 신경 쓰지 마. 그딴 거 신경 안 썼대. 왜? 나는 그거에 연연하고 그러지 않아. 난 아버지 어머니의 소망대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쉽게 이별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자그만치 6년을 같이 지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우습게 여기네요. 어쨌거나 간에 평양을 떠날 때 생은 자란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 아쉬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자란은 눈물을 삼키며 목이며 차마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전기분 봅시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점점 자란을 그리워하던 생은 그래 앞에서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아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과거 공부를 위해 친구들과 절로 들어가게 되는데 눈 내리는 조용한 밤에 혼자 뜰을 서성이다가 달을 보며 구슬픈 마음에 잠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란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서있던 뜰을 떠나 곧장 자란을 찾아옵니다. 한겨울에 엄동설안에 5만 가지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고 한 달 동안 걸어서 뭘로? 거지몰골로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양반의 자식이 아니라 뭐가 돼버린 거야? 거지의 자식이 된 거야. 물론 실질적으로 신분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마치 거지인 것처럼 보여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평민들의 어떤 소망이 드러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자란의 집에 홀로 있던 자란의 어머니는 초라한 행색에 생을 알아보지 못했고 생을 알아본 후에도 달갑지 않은 기색으로 왜? 그지물골이거든. 세사또 자제에게 자란이 사랑받고 있어서 만나기 어렵다고 냉대를 합니다. 이건 딸에게 의사를 물어본 것도 아니야. 두둥 위기. 갈 곳이 없던 생은 예전에 자기가 도와주었던 구시라치 아전의 집을 찾아가게 되고 자란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또 자제가 머무는 산정 제설부역 임부로 들어가야 한다는 제안에 응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서투른 비질에 비웃음을 당하던 생은 생을 본 자란이 못 본 척하고 문을 닫고 들어간다. 요 대목 있죠, 요 대목. 제설부역 임부로 들어간. 이게 바로 소설 인규 옥소선이에요. 눈이 내린 날 자란 옥소선의 집 앞에서 문 앞에서 눈을 쓸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어쨌거나 간에 무참해진 생은 서글픔을 안고 구시라치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요게 제목이 됐다. 클라이막스 절정. 세사또 아들에게 아버지 제삿날이라고 속이고 외출을 허락받아 집으로 온 자라는 그러니까는 이 생을 잊어버린 게 아니야. 자, 생의 부재, 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의 문전박대를 책망하며 웁니다. 마음을 진정한 자란이 구시라치를 떠올렸고 결국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재회의 기쁨을 누리게 된 둘은 날이 밝으면 이별해야 할 것을 염려하다가 몰래 짐을 싸서 함께 야반 도주를 합니다. 상당히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그죠? 뭐 그럴만도 하겠어요. 18살, 19살 정도가 되면 결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은 양덕과 맹산이라는 지역의 경계지경에 있는 깊은 산골로 들어가고 이제 공간적 배경이 산골로 바뀌었네. 근데 깊은 산골이긴 하지만 여기는 뭐야? 해피데이가 되겠다. 그죠? 둘이서만 오붓하게 지내는 공간이니까 허드렛 일에 서투른 생을 대신하여 자란이 길쌈과 바느질로 열심히 품을 파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자란이 어떤 인물입니까? 상당히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주도적인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편안한 거처를 마련하고 안정을 찾습니다. 자라는 부모님과 세상 앞에 생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방안으로 과거 급제를 제시하며 다시? 이거 안 하겠다고 나왔는데 과거 공부책을 구해다 주었고 생은 밤낮으로 책을 암송하여 3년 후면 뭐 22살? 1살?
뭐 요 정도가 되겠네요. 자, 장원급제랍니다. 시험지에 3년 전 아버지 직함을 쓴 까닭을 이상히 여긴 임금이 생과 아버지를 불렀고 아들이 호환을 당해 죽었다고 생각해서 탈상까지 맞췄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몰랐던 거야. 생이 궁에서 상봉하게 된다. 생의 사연을 듣고 이를 기이 여긴 임금은 자란을 정실로 삼게끔 명했고, 자란은 병조자랑의 아내가 돼요. 그러니까 뭐야, 생이 뭐가 된 거야? 병조자랑이 된 거죠. 가마를 타고 상경을 합니다. 이후 생은 정승에 오르고 부부는 해로하며 자식 둘을 두었는데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영화를 누립니다. 좌랑은 아내로 가마를 타고 상경했기에 자란이 살던 마을을 좌랑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춘향전하고 비슷하죠. 춘향전에서 남원에서 이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돼서 변사또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같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뭐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그냥 뭐 웬만한 소설들은 다 이렇게 끝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상당히 재밌죠. 재밌어요. 전체 줄거리만 봐도 재밌는데 본문을 보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개인 여러 이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정소설이고요. 야담계, 야담을 모은 거고요. 조선시대고요. 평양과 한양이다. 변함없는 사랑의 아름다움, 신분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애정지상주의와 신분상승 모티프가 적절하게 섞여 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없네요. 사실은 두 번째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뭐 공간의 이동 가지고 두 번째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같이 있던 동원 마당에서부터 그 다음에 산속으로 갔다가 산속에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옥소선을 만나서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서울로 와가지고 과거급제하고 올라오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이제는 만들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게 큰 특징인가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특징인 공간은 깊은 산속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로 이제 퉁을 쳐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는 만들지 않고요. 이 작품의 가장 기본 코드인 애정지상주의, 뭐니도 사랑이야,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든가 신분상승 모티프, 이거는 이제 옥조선과 관련된 거겠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요것만 일단 건드렸습니다. 자, 신분을 초월하는 남녀 간의 애정 중심의 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남녀 주인공이 사랑에 대한 의지로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신분의 차이를 넘어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줄거리에서 봤듯이 남자 주인공 자체가 어떻습니까? 약간은 기본 구조? 아니, 조선시대의 관습에서 조금 벗어나는 인물이에요. 처음에 서울로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야, 너 자라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괜찮겠니? 데리고 갈까? 라고 하니까 이 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어찌 불초자가 별것 아닌, 자, 이거 보세요. 그죠? 별것 아닌 기생계집 하나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상사병으로 몸이라도 상할까 걱정하시옵니까? 제가 비록 한때 눈이 현란하여 한눈을 팔았지만 이제 그 애를 버리고 돌아가기는 마치 해진 집신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어찌 연연해하며 잊지 못하는 마음을 두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아버지께서는 다시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모습, 뭡니까? 과거급제하는 거를 흉내내는 어떤 타자적 행위, 자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과 같은 느낌, 자신의 진심에 대한 주체적인 자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 통념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그런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조금 달라요. 산속에 올라가서 이제는 과거 공부하다가 이제 뛰쳐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대목이에요. 아버지의 명대로 생은 친구 두셋과 함께 산사로 들어가 과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산사에 있던 어느 날 밤 친구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어있을 때다. 생도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는 홀로 일어나 뜰 앞을 서성였다. 얼굴 한 번 봤으면 하는 마음, 그리움이죠. 그 그리움에 정신을 잃고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자, 이런 표현은요, 마치, 요즘 나오는 어떤 연애소설, 웹소설 같은 데 나올 법한 그런 구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그러나 밤은 아직 반이나 남아있었다. 한밤중이란 얘기죠. 급기야 그는 서있던 뜰에서 곧장 평양을 향해 Go to the 평양! 이랍니다. 결국 생은 군자로서의 유교적인 명분에 따라 처신하는 지배층의 남하에서 수동적인 자아에서 자기 욕망에 따라 경거망동하는 행동거지를 보여주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경거망동한 행동거지를 보여주는 미숙한 소년이 포인트가 아니라 자기 욕망에 따르는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욕망에 따른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어찌 본다면 주체적인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욕망에 대한 자각과 능동적인 충족 태도,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거망동하고 미성숙하다, 그걸 떠나서 남이 하자는 대로 엄마가 하라는 거 다 했어,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번아웃이 왔어, 뭐 이런 인물에서 아니야, 결심했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인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생은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자각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강렬한 열망의 주체자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자란 옥소선에 대한 입장이에요. 자, 자란 옥소선에 대한 입장은요, 이제 산속에 들어온 걸로 갑시다. 산속에 들어와서 어찌어찌해서 이제는 생활을 해요. 자, 자란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생계는 유지를 하는데, 근데 남편이 안쓰럽거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남편이 누구야? 당신이 재상가의 외아들로 태어나 한 기생에게 빠져 부모를 버리고 궁벽한 산골로 도망하여 숨어 지내니 그 생사를 집안에서 알지 못하고 불효가 막심합니다. 그래 뻔뻔한 얼굴로 집에 돌아갈 수가 없으니 난궁께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했더니 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라고 하니까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기는 가졌다는 거지. 하지만 나도 이를 걱정하고 있으나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어 라고 한단 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력이 없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좋게 지난 날의 잘못을 덮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딱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날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날리면 부모님도 용서하실 것이고 당신도 일단 자기 역할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현실 세계로 남편을 내보내는 거예요. 둘만의 어떤 사랑의 공간에서 현실의 공간으로 내보내서 인정받게 하는, 어떻게 본다면 온달과 평강공주의 평강공주 스타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과 옥수선이 맹산으로 도망감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있던 기존 질서와의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효나 충이나 뭐. 그러나 기존 질서가 끊어지는 순간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낯선 곳에 버려지는 존재들이 됩니다. 산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삶의 기반이 다 잃어버린 것과 함께 또 생활 자체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소선, 즉 자라는 생으로 하여금 현실로 돌아가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득에 힘입어 생은 공부를 하게 되고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과거에 급제를 해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정상적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당시 사회의 구조, 어떤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지배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임금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생을 용서하기를 청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옥소선의 신분을 정실로 삼게 하고 자식들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임금이 상당히 깨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임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남자가 젊었을 때 잠시 여색에 빠지는 일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니 이제 지난 날의 죄는 다 용서하고 이를 계기로 훗날 큰 사람이 되도록 독려하도록 하오.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관기라고 해서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소. 이 아이에게 따로 아내를 얻을 것 없이, 이 아이는 누굽니까? 생이 되겠죠? 자란을 정실로 삼도록 하시오. 네, 여기서 낳은 자식은 정현직에 오르는데 구애됨이 없도록 할 것이요. 여기서 낳은 자식이라는 건 이 두 사람의 아이들,
이 두 사람이 낳을 아이들, 자식들은 청현직에 오르는데 구애됨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막지 않겠다, 벼슬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생이 사랑을 버리고 떠나자 기생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부응하여 새 도련님에게 정을 주었던 옥소선은 생과의 도주를 감행한 이후 현실적인 욕망을 이루는 성취지향적인 인물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옥소선의 모습은 현실의 고난에도 결코 꺾이지 않고 삶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야담계 인물의 전형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분명히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을 뛰어넘는 아주 격렬한 사랑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남자 주인공이 뭐예요? 자, 사대부의 풍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감정이라고 깨닫는 과정에서 필연성과 박진감을 그려내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자, 옥소선 기생의 주도로 애정이 성취되고 기생이 신분 상승을 이루는 과정을 형성함으로써 천민계층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회복을 지향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설 인규 옥소선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